100% 거의 면피용으로 보고 네. 자기들이 무능과 잘못 판단, 남북 간에 무슨 상황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 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당신의 시간을 알아야겠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야죠.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건지 아니 실족인지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월북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SI 정보를 통해서 특수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그 북한 애들이 너 왜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 뭐 북한으로 갈게요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 애들이 총 들고 쏘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북한 간다 그러지. 누가 거기서 나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근데 그 단 한마디 갖고 그렇게 몰아붙인 건데 이게 사실 월북 공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봐서 정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설마 죽이겠느냐. 그렇죠. 죽이고 그동안 시신까지 소각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관계장관회의가 그날 새벽에 처음 모이잖아요. 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 뭐 깨우거나 뭐 이런 조치가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대통령이 주무셨고 네. 그 다음은 아침 먹고 그 뒤에 보시면 관계장관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23일 날. 네. 대여섯 번에 NSC도 여러 번만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말로 난리법석이 나요. 그렇죠. 자기들 결국 이제 잘못한 말을 거잖아요. 바꾼 거지. 야 이거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 월북했다고 하면 그렇죠. 저 비난이 덜하지 않을까. 면피용이다. 예, 면피용입니다. 저는 100% 거의 면피용으로 보고 네. 자기들이 무능과 잘못 판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북 간에 무슨 상황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때 네. 남북 정상회담 평화 쇼를 평화쇼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종전선언 거기 하고 네, 종전선언. 그래서 이거 몰아가기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판단력이 진짜 흐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면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하지 못한 네.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적어도 시신 소각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4일 날 40시간 정도 지나서 또 이제 겨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관계장관 회의는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는 그다음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네. 결국은 우리가 항의 성명을 해봤자 북한이 그렇게 영향력을 안 들을 거니까 외교부 장관이 그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 부서에 가려야 돼요. 유엔 인권위 제소하고 뭐 해야 돼. 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9월 25일인가 26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이었어요. 네. 외통위가 열려서 지금 주미대사관 조태용 의원께서 네. 물었어요.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한테 네. 이 당신은 뭘 역할을 했느냐? 난 몰랐다. 관계장관 회의 참석했느냐? 참석 안 했다. 그리고 이거 다 보도도 되고 속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신문 보고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히려 유엔에서 네. 이렇게 막 알고 네, 네. 한국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인권 반인권 문제다. 왜냐하면 저항 능력이 전혀 없고 저항할 그렇죠. 상태가 안 된 그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100%. 그걸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확인을 하고 해야 될 외교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 참석 멤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 봐주기. 네. 그래서 그때 아까 지금 네. 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 부장님이 그거죠. 뭐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어요. 네. 아니,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계몽군 주냐. 그러니까요. 미안하다 그러면 면책이 되느냐. 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그 엽기적인 살인한 사람이 그 현장 검증 때 방송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 사람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네. 거를 그거 참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 네. 정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 게 김정은한테 보고가 안 됐겠느냐. 결국 그때 상부랑 통신한 게 다 나왔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김정은도 알았을 건데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걸 정부는 아주 그때 의도적으로 김정은은 몰랐고 옹호해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처음에 그 9월 24일 날 청와대 발표, 국방부 발표 끝나고 그에
제 기억 그에 이제 그날 네. 오후에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네. 처음에 비공개 회의로 SI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I는 국회의원들 밖에 나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당시는 야당이죠. 우리 당 의원들은 또 한기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군생활을 했으니까 네. 야 이거는 절대 지켜주지 않다. 핸드폰을 끄라 그래서 우리는 언론 응답 안 받았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9월 25일 날 그 MBC 그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에 하여튼 뭐 거기 책임 있는 네. 국방위의 그 중진 의원이 나가서 네. SY를 다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그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네. 이 라인은 북한 뭐 해군 사령부까지가 뭐까지 올라가고 그까지는 다 잡았는데 그 이유는 유순으로 했는지 못 잡았다. 그런데 왜 7시간이 걸려서 사살을 이렇게 뒤에까지 했냐 그러면 김정은한테 받은 거로 추정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까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시순을 이렇게 밖으로 밀었다가 다시 땡겼다가 그렇죠. 뭐 하여튼 주저리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때 연합신문학 해가지고 뭐 762로 쏴한 76mm 뭐 이런 거 나오고 났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이야기 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딱 보고 야 이걸 잘 가공해서 하자. 그러면 면피도 되지만은 이 월북 논란으로 탁 던지니까 모든 언론과 국민 관심이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사람 구조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이 이슈가 마치 그냥 완전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인도적인 범죄에 관련된 분노나 책임, 뭐 그렇죠. 구조 소홀한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 이런 데 대해서 싹 비켜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언론 공작이고 저 대국민 공작이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사건 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생이 급한데 이런 거 할 때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사실 민주당이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북한 관련된 거 그리고 민주당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예외를 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배수빈 아나운서 말씀에 뭐 더 보탤 것도 없이 저 완전히 100% 동의하고요. 민주당은 뭐 제적 3분지이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지금으로 절대 안 따를 겁니다. 계속 비판하고 물타기를 할 텐데 그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유족들께서 이미 관련 당국을 고발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할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고소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조사를 통해서 수사로 전환할 부분이 반드시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걸 진행되면 대통령 연락물 기록 안 하고 민주당이 어떤 소리를 해도 이번에 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해경청에다가 9월 27일 날 조작 지시를 내린 뭐 민정수석 A 행정관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받은 사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개 채널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그에 관련된 수십 명의 공무원이 내가 이걸 다 쌓아안고 내가 뭐 감옥에 가고 연금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 민주당 우선 대통령 기록물이 굳이 없어도 증거로 채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다가 재판이 진행되면 고등군사법원장이 영장을 허가를 해서 사후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 여론이 몰리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오히려 내분이 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민주당이 결사 안 하겠다고 하지만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분들이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그거 할 때냐? 이거 한다고 민생을 잡습니까? 자기들이 민생을 외면하면서 5년을 해온 분들이 갑자기 민생을 따지고 두 번째는 이 첩보 시스템이 노출되면 안 된다. 사실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다 노출했어요 이미. 이미 노출했잖아요. 그리고
노출 안 하고 그냥 아니, 감사원이 수사하면 노출 안 하고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잖아요. 뭐 언론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치졸한 이유를 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우리가 저 SI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 비공개 받을 때도 그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서 우리 당 의원들하고 가서 좀 내놔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그걸 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중으로 우리한테 여야를 달리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그 표현하는 분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시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어떤 경우든 그 이야기를 이미 다 했어요. SI 그 뭐 첩보 통신 첩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은. 그거는 보도된 거 그냥 나오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지금 그래놓고 첩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당시입니다만은 762 그게 연합뉴스하고 조선일보에서 이미 보도 다 됐는데 그 다음 날 그 당시 원내대표는 주호영 대표였거든요. 주호영 대표가 762 언급하니까 SI 노출했다고 비판하고 참 그런 일들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또 이것도 내로남불이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태도가 너무 이중적인데 자, 세월호 때 끝까지 다 파헤치겠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수백억 원 들여서 9번이나 하셨어요. 9번을. 안 되는 거 계속 또 파고 또 파고 어차피 다 아닌 걸 아는데 그렇게 했던 양반들이 지금 와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 뭐 사실은 모든 잣대가 동일해야 되는데 모든 잣대가 동일해야 사실은 서로 견해가 다름도 다른 사람들끼리도 대화되고 소위 말해서 그 통합도 되고 협치도 되는 건데 그 문제에 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평행선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층에서도 대우각성해야 될 분야가 많지만 특히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볼 때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잣대를 냈으면 좋겠다. 뭐 차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세월호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7시간 무슨 뭐 했냐 하면서 이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긴급한 상황에 도대체 그 당시에 뭘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다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군이 그걸 알고서 6시간 동안 뭐 했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 충분히 자기가 그렇게 김정은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 3시간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의문이 18시 그날 오후 6시 40분에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습니다. 22일 날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 그래서 3시간 이후인 9시 40분에 피격돼서 돌아가시고 10시에 한 20분에 시신을 소각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밤 9시 40분 10시부터 자나요? 글쎄 저도 그걸 긴급하게 아이고 이상해요. 보고받았으니까 그걸 안 했다면 그때 당시 청와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어 있는 조직이죠. 그렇죠. 누군지 쪽지를 넣어서 아니면 또 긴급하게 위기관리실이나 안보실에서 어떤 핵심 관계자가 뭐 안보실장이나 뭐 하여튼 그 밑에 뭐 비서관이나 차장이나 대통령님이 큰일 났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북한이 사살하고 소화까지 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깨웠어야죠. 자기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야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만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다 안 했다. 양보해서? 다 안 했다 치자. 안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 걸리면 자기가 소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고가 이게 안 됐는지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건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깨워도 아니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시에 뭐 하느라고 10시에 보통 사람이 안 주무시는데 그리고 자기 연설이 지금 새벽에 그쵸. 4시간 그러니까요. 후에 있는데 잤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거 하면 잠이 사실 일찍 드는 게 아닐 텐데 네. 그 저녁 먹자마자 주무시고 2시 반에 일어나서 TV 보시고 다시 주무셨다 이러면 또 뭐 그건 됩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분 늦게까지 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왜 그날만 굳이 잤는지 정말 만취가 되셨는지 뭔지 정말 좀 규명해야 될 일이 네. 있어요. 아마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놓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네. 그 개인의 대통령도 네. 사생활이 있는데 프라이버시 아니냐 할 거예요. 그런데 퇴근 후에는 묻지 말라. 그럼 이제 여기로 있죠. 그 평소에는 묻고 싶지도 않고 네. 존중해 준다. 그러나 이거는 중대한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적인 사건에다가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인으로서 당신의 그 시간을 알아야겠다라고 우리는 반론을 제기해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확한 사건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은 이걸 놓고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죽이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정치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네. 특정 동물이 지수도 기차는 가는 건데요. 제가 볼 사법 당국에서 이거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는 뭐 크게 저는 큰 뭐 영향력은 없다고 보고요. 네. 국회의원들 가끔 보면 이 범죄된 사람 눈이 빤한 범죄인데 네. 늘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라고 합니다. 네네. 그거는 뭐 정치권의 오랜 레파토리니까 국민들께서 그거 바꿔가지고 너무 그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말씀하시네요.